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신규 상장 준비 중인 종목들과 거기에 연관된 우리 암호화폐 코인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가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또다시 신고가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관련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암호화폐들도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뭐 주말만 지나면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현 시간대는 한 7,470만 원 정도로 신고가가 넘어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가 요즘에 시장이 뭐 이렇게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시장에서 좀 유독 강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도 그렇고 좀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두나무가 이제 뉴욕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두나무 투자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라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동반 상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들어갔던 에이티너 인베스트, 요거는 작년에 이제 제 방송에도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인데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뒤를 바로 따라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도 좋긴 한데 조금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랑 똑같은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도 차트는 비슷하죠. 약간 힘이 좀 붙이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두나무 뉴욕 상장 추진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마루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쪽도 우리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도 해당 관련 주식이 호재가 있으면 같이 올라갔다가 빠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아까 봤던 주식 차트랑 똑같죠. 같은 날 올라갔다가 같은 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런 해당 이슈로 주목을 받은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과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둘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 좀 별로네? 그러면 저쪽 가서 투자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관된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양쪽 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날은 장이 되게 안 좋아서 암호화폐가 더 잘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바쁘시겠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빗썸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거래소주, 암호화폐 거래소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덴트가 현재는 관련주로 가고 있는데, 전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많이 오른 거는 맞지만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작년 말 올해 초에 거래량이 많이 붙어가지고 아까 봤던 기업들인 뭐 에이티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런 거 단기간에 뭐 한 달 만에 지금 4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60% 이상 올랐던 거에 비하면 비덴트 같은 거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도 있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야놀자도 가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야놀자 같은 경우는 뭐 뉴욕 상장과 한국 상장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쿠팡이 대박을 치니까 다들 뉴욕 상장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은, 물론 잘 되면 좋은데 국위 선양도 하고 좋은 거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해야 국내 증시의 값어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우리 증시가 어쨌든 더 좋아지겠죠.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뭐 세금이나 수수료가 덜 거칠 것을 우려한 것인지 국내 상장을 좀 돕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뉴욕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욕 상장 한다고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나스닥 상장, 뉴욕 거래소보다 조금 더 문턱이 낮은 나스닥 상장했던 기업들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뭐 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루넷이라고 우리 인터넷 기업 있죠. 두루넷이 이제 상장이 됐다가 4년 만에
상폐가 되기도 했고요. 법정 권리, 뭐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미래산업 같은 기업들도 이제 직접 상장을 했는데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이 건너 상장한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어요. 하나로텔레콤, 이머신즈, 웹젠, 와이더덴, 픽셀플러스 상장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 부진으로 상폐, 장기간 주가 1달러 미만, 뭐 다른 데 인수하기도 됐고 실적 부진. 그러니까 상장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1조 원이 넘어가면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막 야 이거 해주는데 미국에서 1조 원짜리 기업은 그냥 잡주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화제가 됐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지마켓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됐다가 이제 이베이 인수가 돼버렸고 상폐됐죠. 한화큐셀 같은 경우도 이제 우회 상장식으로 상장을 했는데 합병되면서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했다가 이렇게 그냥 사라지게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상장이 뭐 능사는 아니고 미국 상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한번 상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뭐 일단 조 단위는 좀 넘어가야,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이제 조 단위는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비용 충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문턱이. 아무튼 회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야놀자에 투자 들어갔던 아주아이비나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단타가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창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3월 달에 증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오른 업종이 이 창투사 벤처캐피탈 쪽이거든요.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부당 수수료를 부과한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상반기 안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좀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데 요게 저는 상장하기 전에 악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야놀자 관련주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조정받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암호화폐 쪽에는 이제 밀크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밀크코인이 실제 뭐 야놀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앱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인이라 해가지고 많이 올랐죠. 올라가는 시기 보면은 2월 중순, 딱 2월 중순부터 올랐는데 대성창투 같은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랑 거의 일치해요. 근데 주식이 조금 더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코인이 올라요. 왜냐면 관련 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먼저 봤다면 코인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건 별로 안 올랐구나. SBI 대성창투가 많이 올랐으니까 대성창투를 만약에 뭐 야놀자 관련해서 2월에 보고서 투자했다 그러면 주가 2배 이상 올랐죠.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가는 스케일이 달라요. 얘는 여기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가격이 250원이었어. 240원. 근데 얼마까지 갔냐면 5,000원까지 갔죠. 4,900원. 그러니까 몇 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죠. 2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관련 코인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야놀자 관련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이제 티몬 관련해서 티몬도 상장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쪽은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생각보다 요즘에 핫한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엮여 있죠. 그리고 SK 네트워크 같은 기업들도 이제 티몬 관련해서 관련주라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투자할 만하다고 전 생각은 해요.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이 크진 않지만 장기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거래량이 붙은 다음 보시는 게 좋고요. 단타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좀 묻어놓는 종목이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KG 모빌리언스도 티몬 관련주라고도 하는데요. 주가는 게 재미는 없어 보여요. KG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일단 관련주 중에선 제일 단기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뭐 단타 정도는 가능해요. 하루 변동성이 그래도 10%씩 나오니까
그 정도. 팀원 쪽에서는 이제 루나 코인이라는 녀석이 관련 코인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루나 코인도 뭐 보니까 뭐 10,000%인가 올랐더라고요. 바닥 대비해서. 또 엄청납니다. 다음 이제 마켓컬리는 많이 유명하죠. 마켓컬리 관련해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게 이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벤처 캐피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2021년도 봄까지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글쎄 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워. 솔직히 많이 과열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뭐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제 관련주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KC피드 같은 종목들이나 또 흥국 F&B 같은 이제 음식료 업종인데, 결국에는 마켓컬리에 그냥 납품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또는 뭐 우양 이런 애들이 이제 음식료 업종 쪽으로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솔직히 투자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들은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바닥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도 많이 나오죠. 여기가 지어소프트가 관련주고 아직 할만합니다. 물론 바닥부터 대선하면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타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장기 투자는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 단위로 보니까 엄청나죠. 매년 이런 것도 옛날에 샀어야지. 지금은 어쨌든 멀리 보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관련주인데,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엔터 지금 줄줄이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역시 카카오도 많이 올랐어요. 5배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가 망하진 않겠죠. 망하진 않겠는데, 안 망한다 하더라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때 작년 8월 정도처럼 갑작스럽게 40만원짜리가 30만원대까지 한 10만원 정도 갑자기 빼버렸다. 약 한 4분의 1 정도 뺀 거잖아요.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한번 나와준다면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그리고 주가는 보통 호재를 선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호재가 있는 걸 다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카카오는 중간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냥 나중에 좋아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되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물타기를 2번, 3번 정도 할 만한 자금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지금 몰빵 들어가시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스라고 많이 아시죠? 토스뱅크도 있고 토스 관련주도 있는데, 지금 그 비상장 시장 장외에서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 토스 회사인데, 얘네가 엄청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주는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분을 갖고 있는 이월드나 한국전자엔진 같은 기업들이 지금 관련주인데, 주가 현재 전 저점이라 보기 때문에 토스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신다면 이런 기업들은 할만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쪽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요즘에 당연히 카카오도 있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 할만합니다. KB금융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요즘 많이 올랐죠. 금융주가 요즘에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넷마블 바닥이죠. 예스24 할만하죠. 이런 기업들이 저는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예스24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넷마블은 장투로 보는 게 좋겠네요. 넷마블 같은 회사는 요즘에 악재가 하나 있는 게, 그 게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요즘 문제가 많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게임사들이 이번에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또 좋아질 것 같아요. 카카오 관련해서는 이제 카카오의 그 자회사가 만든 클레이튼 코인이 많이 움직였었죠. 요즘 클레이튼 코인 한번 볼까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죠. 꾸준히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 녀석도 지난 2월 중순 대비해 가지고 700원대 있던 게 5,000원 갔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그죠? 카카오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클레이튼도 요즘에 고공행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백신 여권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뭐 라운시큐어나 보안 쪽이니까 케어랩스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이고, 케어랩스는 많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날 같은 종목들도 관련주라고 많이 나오는데, 얘네도 이제 코인이 있다 보니까 주식보다 코인 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메디블록 코인이라고 아직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디블록의 시세입니다. 요것도 지난 2월 중순에 그때 대략 한 가격이 얼마죠? 그때 보면은 뭐 얼마 안 했죠. 그때는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저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만큼 올랐어요.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똑같은 이슈면은 코인이 더 오른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박이 나는 거고, 거기 투자한 기업들이 잘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이제 한번 가지고 와 본 건데,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뭐 레깅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잭시믹스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얘네도 이제 미국의 룰루레몬 같은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뭐 상장을 해외 증시 상장도 준비한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장 이제 국내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상장해서 쭉 빠져가지고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원래 이제 좀 몇 달간은 좀 혼돈의 시기가 있고, 보통 상장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6개월 지났고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봐서 얘네도 앞으로 1, 2년 사이에 해외 증시를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이제 암호화폐 세상이 또 있다는 거, 변동성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물론 주식시장을 좀 더 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런 코인 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이 코인들 중에 안 오른 코인이 없어요. 이미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좀 신중히 하시고, 똑같은 이슈가 나중에 몇 달 뒤, 1년 뒤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라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다면은 접근해 보시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